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상일 원내대표 비서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코로나 광풍이 몰아쳐도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사실 6.25 때도 선거는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를 뭐 빨리 치러서 21대 국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양당 모두 공천 작업은 이번 주면 끝나요, 강 의원님?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요. 예, 왜냐하면은 그 비례대표들 공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비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 당에서 그 절차를 어떻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까지 간다면은 조금 더 진행될 겁니다. 좀 더 얼마나요? 민주당은? 제가 봐서는 3월 중순 넘어서까지 갈 것 같은데 비례대표 공천은요. 예. 통합당은요? 그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지역구의 경선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경선 결과만 나왔거든요. 근데 2차, 3차, 4차 경선 지역까지 아마 지정해 줄 텐데 그 경선까지 마무리하려면 다음 주 말에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네. 두 당 다 중수는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는 돼야. 양당의 뭐 공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상한가 하한가 하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씩 좀 질문 드리고 갈게요. 먼저 미래통합당 공천. 네네. 홍준표 전 대표. 네. 사실 수도권은 난 절대 못 간다 이러다가 결국 당하고 논의해서 양산을 가는 걸로 이렇게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당과 논의는 안 된 거로. 안 된 거였어요? 본인께서 아마 그쪽을 결심하시고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공천관리위원회 내에는 정말 깜깜입니다. 공천관리위원들이 그래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인지 아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저 그냥 일반인들이 뉴스를 쭉 쫓아가기에는 당하고 얘기돼서 양산을로 조정이 됐구나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그쪽에 후보자 추가 공모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홍준표 후보 컷오프 시킬 수 있다. 공천 탈락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미래통합당의 주요 당직자의 일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신문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 보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과 특히 공관위와 이야기가 돼서 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듣지를 못했고요. 뭐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쪽을 선호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공관위가 그리 가기로 이렇게 가는 걸 양해를 했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컷오프 가능성이 그럼 큽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할 거고 또 당사자인 홍준표 전 대표하고 아마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추가 공모를 하면 이제 후보가 있는데 유력한 후보, 뭐 유명한 후보가 있는데 추가 공모 한다는 건 강병원 의원님 보통 컷오프로 막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죠. 일단은 추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웬만하면은 눈치가 있거나 염치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반발을 해서 나가든 아니면은 뭐 나는 아니구나 이 당에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인의 자세로서는.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상일 의원은 뭐 아직은 모르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완전한 깜깜이에요. 독립적. 인싸시잖아요. 저희들은 인싸도 몰라요. 전혀 접근을 못 하고요. 사실 당직자 한 분이 사무총장 같은 분 들어가 계시죠. 공관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여쭈지를 못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유명 인사죠. 김술래, 민경욱, 이은재 의원. 이렇게 이름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컷오프, 경선도 못 치르고 탈락했습니다. 세 의원의 공통점은 사실 막말이잖아요. 막말. 유명해지신 게.
제가 같은 당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일 텐데 그에 대해서 공간위가 독립적인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그분들 신경에 대해서 제가 더 가타부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강병원 의원님. 아니 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공관위가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막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본 것 같이 뭐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아마 네. 저는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예. 저희 당과는 다르게 공관위에서 굉장히 칼을 많이 댔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순례라든지 민경욱, 이은재 컷오프를 하면서 많은 또 국민들이 야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정말 공천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으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의원을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이런 반응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당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쵸. 지지층 결집하는데 앞장섰던 최전선에 사람들이 있었던. 그렇죠. 김순례 씨라든지 이은재 씨라든지 민경욱 씨였을 텐데 이런 분들을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공관위가 그만큼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관해서 혁신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 통합당의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도 긴장을 했죠. 그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1년 전부터 이미 시스템 공천을 발표를 했고 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선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예. 솔직히 미래통합당에서 스스로 잘라내는 걸 보면서 예. 되게 긴장했었습니다. 아. 근데 저희 당의 1차, 2차 경선 결과를 보면은 예. 정말 6선, 5선, 예. 3선 중진 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이석현 의원 이런 분들. 예, 그렇게 많은 컷오프.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에게 경선을 패배하는 걸 보면서 한국당은 위에서부터의 공천 혁신을 했다라면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당원과 이 지지층들이 스스로 공천 혁신을 해낸 좀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공천하는 거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역시 왈가왈부한 입장은 못 되는데 이제 공천 결과를 보니까 네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청와대 출신은 세구나. 청와대 출신은 지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모셨던 분들은 다 거의 살아남으셨나요? 대부분 생활을 하시니까 역시 청와대 출신 세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 민주당한테는 사실 요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상한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고민이 우리도 비례위성정당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는 안 만들지만 그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안 만들고 참여도 안 하느냐? 이 세 가지 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고민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만드는 거는 이미 검토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안 만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진보 개혁 진영하고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예. 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문제는 예. 이미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를 하는 모양이고요. 참여하는 걸로 결론 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부의 일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창당 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어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검토를 그냥 하는 것과 참여하는 거 결정하고는 저는 제가 봐서 공당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예. 참여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서 검토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아예 제끼겠죠. 그래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런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질문 하나. 그러면 검토한다. 검토한다는 의미 자체가 참여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따로 안 낸다는 의미잖아요. 거기 참여한다는 건. 그렇겠죠. 그런 거죠? 네. 와,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어쨌든 그 한국당이 만들었던 기생정당에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생정당 꼼수다 계속 계속 그러셨잖아요.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기생정당을 용인하고 실질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되면은 제 일당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고민할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 범진보 개혁 진영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그 연합
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에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단독 과반보다는 예. 범진보 개혁 세력의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당제 같은 경우는 흔한 게 선거연대 아니겠습니까? 예,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예. 결국은 범진보 개혁 진영이 예.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하고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과반을 넘기 위한 협치와 연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성일 의원님.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민주당의 지금 이런 해석은 아전일 수 있어요. 정의당은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선거제도를 개혁적인 선거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여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원칙을 흐리는 그다음에 것이다. 우리 강 의원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예.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그 선거법 밀어붙일 때 그 명분을 어디다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는 결코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이 이 제도를 그렇게 밀어붙여서 날치기를 한다면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고육지책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그 자매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어 놓고 이제 와서 현실적 문제 때문에 비례연합정당 만든다? 그러면 그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친문 5인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이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근데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공수처는 이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일반 강행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는 7월에 설치되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의석을 더 얻어야 되겠거든요.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의당 등등에 대해서 예? 배신 때려도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그 선거제도 날치기 하기 전부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다. 그런 얘기 민주당은 하셨었죠. 비례정당 결국은 만들려고 할 텐데 그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다. 제가 이 충고 드리고 싶어요. 자, 민주당이 그 선거제도를 네. 정말 개혁적인 선거제도라고 국민한테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의석의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그 개혁의 취지를 끝까지 살려가는 게 정정당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 의원님 답변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그 진보 개혁 진영이 시민단체들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희 당이 뭐 주도적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명분과 실리를 저는 다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도? 그렇죠. 명분도 실리도.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은 이 범진보 개혁 세력의 의석수를 더 늘리고 또 소수 정당들의 의석수도 늘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범진보라기보다는 소수 정당도 다양하게 진출한 다양성 확보가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어디에다 위치시키느냐입니다. 만약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범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이 취하고자 하는 실리도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에서 정의당의 순번이 당연히 앞에 있고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거다. 후순위에 있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수 정당의 의석수는 보장이 되겠죠. 소수 정당의 후보들을 앞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명분 훼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실리도 취할 수 있다. 이 의원님. 무슨 일을 꾸며도 명분 없는 일입니다. 어제 민변,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 좌파 시민단체 570여 개 단체가 입장 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꼼수 아니냐고. 그러면 보세요. 그거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정의당이 추천한 사람 얼마나 앞으로 내세울지 몰라도
아마 밥그릇 싸움은 엄청 벌어질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의당이 참여할지는 지금 불투명해요. 현재까지는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녹색당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소위 비빔밥 정당을 만드는데 비례 후보를 끼워넣기 하기 위해서 아마 지분 다툼, 밥그릇 싸움 엄청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째, 선거제도에 자기들이 개혁이라고 밀어붙인 선거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 예. 둘째, 거기서 또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민변 참여연대가 반대했듯이 좌파 시민단체가 힘을 안 실어주면 응집력이 안 생겨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의당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고 예. 정의당 독자적으로 의석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정의당은 지역의 후보를 많이 낼 겁니다. 왜?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득표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의당이 만약에 정당 득표율을 올려서 네. 비례 의석을 더 얻으려고 만약에 독자적으로 간다면 수도권에 후보 막 내면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역구에서 타격받을 수 있죠.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짧게. 예. 민주당이 이 법안이 지고지선한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거제도를 알겠습니다. 밀어붙여놓고 그 선거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걸 한다는 건 예.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국민을 바보로 아시지 마십시오.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사실은 상한가 하한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뜨겁게 토론이 붙어서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요거 조금만 더 간 다음에 상한가 하한가 짧게 해도 좋습니다. 예.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예. 저는 그 우리 미래통합당의 이상일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제가 불쾌하게 대표가 합니다. 아닙니다. 비서실장님께. 왜냐하면은 명분 없는 짓은 이미 하셨고 명분 없는 짓은 이미 하셔서 명분 없는 짓을 통합당이 먼저 저는 하지 먼저 다 않았느냐. 잠깐만요. 해놓고서 명분 그리고- 없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분 없는 짓이라고 일을 하시는 건 결례죠. 이미 하셨고 이 비례형 기생정당 이미 만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던 취지를 다 훼손해버렸던 거는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런 미래통합당이 예. 정말 이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분을 찾으면서도 이 소수 정당들의 비례 의석들을 챙겨주고 저희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범진보 개혁 과제들도 잘 추진할 수 있는 국회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마치 이게 뭐 그 명분 없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공격은 스스로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거고 그런 명분을 주장하실 거고 저희를 비판하실 거면은 스스로 기생정당을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비판하고 있다. 보기에는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예. 이 흐름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비판할 자격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통상 합의를 봅니까? 선거 제도 다른 법안도 아니고 선거 제도는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총선의 룰이에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 없는 선거 제도를 당시 자유한국당이 명백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등 소위 포플러스온 그 명분 없는 단체, 정치단체를 가동해서 국회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명분이 있는 일입니까? 많은 언론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그 관련 법안을 처리하느냐. 예. 그 명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국민 앞에 선언했어요. 이 제도를 반대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반드시 처리하려고 민주당이 한다면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미리 없다.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예. 국민 예. 앞에 당당하게 천명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선거 제도를 날치기를 예. 음. 해놓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을 만든 거에서 명분 없다고 지적을 자, 하시는데 고육지책이냐 지금 꼼수냐 이 명분 없는 문제네요. 비례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훨씬 나쁜 일 아니겠어요? 자, 국민이 강의원 보기엔 씨.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2018년 12월 말에 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제 원외에 있으셔가지고 원내 상황을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제 논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해서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지역구 300석.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하고 온갖
이런 뭐 장외 투쟁이라든지 단식 삭발을 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봐왔었는데 마치 이거를 그 민주당이 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2018년 만에 합의문 보세요. 합의문. 제가 뭐라고 제 기자 일항이 출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그랬습니까? 검토한다. 적극이란 말 없습니다. 검토한다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검토한다면 개헌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한다면이 아니군요. 검토. 연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로 개정을 하고 동시에 개헌을 하기로 연동형을 하자고.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한다가 그게 합의문이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도입하기로 한다가 아니에요. 끼어들겠습니다. 검토한답니다. 검토. 그런데 왜 합의문을 예. 왜곡합니까? 이 의원님. 제가 오는 외에 있지만 적극 기자 검토하기로 출신이어서 합의를 했기 다 때문에 보고 아니 적극 검토가 그래. 적극 양보해서 적극 그럼 적극 들어갔다 검토에 칩시다. 참여를 잠시만요. 했나요? 잠시만요. 그게 제가 좀 도입하기로 끼어들겠습니다. 합의한 겁니까? 도입하기로 합의한 거냐고요. 와, 두 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상일 의원님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합의문 말씀하시는지 가지고 알겠고 국민들한테 왜곡된 내용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리할게요. 이 합의문 2018년 합의문을 놓고는 매번 두 당의 해석이 달랐던 걸 청취자들 다 아시니까 지금 두 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이 남았는데 상한가 하한가를 듣고는 가야겠습니다. 이게 그 주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거여서 뭘 뽑아오셨는지는 말씀은 하셔야 돼요. 제가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먼저 하고 싶으세요? 강 예. 의원님 검토와 도입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어떤 뜻인지. 그다음에 하한가 예. 민주당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례연합정당 만드니까. 그런데 뭐 미리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하한가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유는 설명. 이유 10초.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중국 다녀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한 바이러스 전파에 마치 주범인 것처럼 말을 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90개국 이상에서 입국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전화한다고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강병원 의원님.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면은요. 2018년 12월 말에 합의문의 문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도입하고 같냐고요. 자, 지금 이건 적절치 않은 방송 시간 끼어드는 끝나요. 시기 같아요. 예. 저는 그 이만희 교주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오고 의도적으로 저는 노출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논란을 통해서 언론의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는 친박 세력에 대해서 SOS를 쳤다라면 예.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 신천지로 인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예.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보다 책임 있는 강력한 책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긴급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한가 하한가 관련해서 두 분 10분만 더 댓글쇼로 좀 이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설명을 네, 좀 듣고 네. 싶어서요. 네. 괜찮으세요, 강연이 10분 정도? 네. 10분만 더 댓글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골질이 좋지 않은 노인, 여성분에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마트에 가도 약국에 가도 웰키스 황사 마스크 식약처가 국내 제조 웰킵스 황사 마스크 웰키스 황사 마스크는 웰키스 좋아요. 먼지 꼭 황사 꼭꼭 웰킵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어디서나 유박과 함께 기업 교육 한 번에 해결하자. 경영, 어학, 인문 교양의 법정 교육까지. 성장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업 교육은 유박. 예, 상한가 하한가를 키워드만 던지고 이렇게 좀 끝나는 것이 못내 좀 아쉬워서요.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유튜브 댓글쇼로 왜 상한가 박근혜 시계, 왜 하한가 박근혜 시계, 왜 하한가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을 뽑으셨는지를 좀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쇼는 조금 더 이어가지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오케이. 다 은색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줬어요. 사실. 박근혜 시계. 예.
자, 이제 라디오는 끊어졌습니다. 라디오 끊어졌고 유튜브만 남아 있는데 댓글쇼로 방을 바꾸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댓글쇼로 방을 바꾸고. 예. 그게 나을까요? 그냥 갈까요? 이 방에서 그냥 조금 더 이어갈까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댓글쇼 방으로 바꾸지 않고 이 방을 그냥 열어놓은 채 댓글쇼를 조금 이어가다가 이렇게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비서실장은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 꼽으셨고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시계를 하한가로 꼽으셨단 말입니다. 일단 박근혜 시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하러 나와가지고 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짝반짝하는 금장 박근혜 시계, 이른바 그 시계가 보였던 겁니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보니까 봉황무늬가 있고 박근혜 서명이 돼 있는 청와대에서 나눠주는 기념품 시계 같이 보였던 그 시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왜 저분이 그거를 차고 나와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마 신천지 자체가 워낙 많은 신도들도 있고 정치권의 로비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정권과의 유착설 같은 경우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친박 세력에 대한 SOS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저는 충분히 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박 세력, 이른바 보수 지지층들에 대해서 SOS를 치는 그 신호의 의미로 박근혜 시계를 찬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거를 일부러 차고 나와서 그렇게 노출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갖고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럼 하게 일단 됩니다. 일부러라는 말씀이고 일부러 차고 나왔다는 말씀이고 그런 상징이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 이상일 의원. 제가 중앙일보 기자 25년 했습니다. 기자의 감각으로 저분이 왜 저걸 차고 나왔을까 본인한테 묻고 싶죠. 그런데 그분은 아직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 의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은근히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마치 야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방역을 못한 책임을 신천지한테 온전히 다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과 어떤 연관성을 자꾸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은 신천지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신천지 자체의 그 행태에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지금이라도 더 당장 검사에 협조를 해야 되고 정부 당국에 협조를 해야죠.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거를 신천지 스스로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서 유포를 하는 거 이런 건 문제죠. 이미 댓글 같은 데서 보면 그 의도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자, 사실관계. 시계를 둘러싼 의 시계. 그 시계가 진짜 시계냐. 진짜 로만손 제작업체 로만손과 조달청 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런 시계 만든 적 없다. 명백히 밝혔죠. 제가 오늘 여기 아마 드렸어요. 제가 카톡으로 집사람한테 받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진 가지고 계세요? 예,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아까 이 질문지에 세계일보 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장시계를 제작해서 줬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세계일보가 어제 후문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잠깐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세계일보가 어제 어떤 보도를 냈냐면 청와대에서 은장시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처럼 금장시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또 귀빈들한테 선물한 적이 있다. 요런 기사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해서 받질 못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계를 다 갖고 있어요. 다 모으고 계세요? 일종의 나중에는 박물관에 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저는 새누리당 의원 겸 새누리당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소위 남녀용을 2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저하고 가까운 어떤 분이 그 남성인데 그 시계 좀 구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런데 박근혜 당시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박근혜 청와대 시계 관리 너무 엄격하게 해서 그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청와대 이야기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만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예, 우리도 예. 대선에 다 기여했는데 우리가 서자냐. 달라. 그랬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곧 제작을 해서 원외위원장들께도 드린다고. 그래 그 가까운 분이었는데 시계 좀 뭐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일단 제가 받은 걸 드렸어요. 남성용을.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를 늘 그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것도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 것도 있고 그래서 보관하기 위해서 나중에 청와대에 뭐 가까운 분한테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했다. 그래서 시계 하나 더 갖고 줄 수 싶다. 있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지금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 제 집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세계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걸 예. 보고 지금 당장 제가 스튜디오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 거기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제 집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 혹시 이상일 사진. 의원은 네. 못 받았지만 금장이 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있었을 제가 가능성은? 보기에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계자들 증언이 일관돼요. 관계자들 증언이 일단 시계 형태가 다릅니다. 날짜 표시가 이만희가 차고 있던 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대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사진 찍어 보냈잖아요. 남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점으로 돼 있죠. 은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짜 표시 이만희 건이 있는데 네. 박근혜 청와대에서 준 건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도 다릅니다. 서명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가짜 시계 유통이 있어서 수사까지 들어간 적이 있고요. 박근혜 시계 뭐 가짜 시계 유통이 있어서 그다음 신천지 쪽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5년 전에 어떤 장로가 이만희한테 줬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이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해 보고 나서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강 의원님. 저는 뭐 그 왜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박근혜가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흥분하면서까지 변호를 하려고 하고 무슨 변호를 했습니까? 뭔가 과거에 무슨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다 드러내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상일 실장님께서 수집한 시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장 시계가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있을 수도 있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저는 모르지만 질문 네. 드렸어요. 그런 저는 가능성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시계 관리가 엄격했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시계를 남발했던 것은 기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요? 당시 보면은 막 의원들한테 남녀 시계 5개씩 주면서 잘 활용하시라까지 해서 선거법이 이게 위반되는지 아닌지까지 검토됐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만희의 박근혜 시계가 제가 하한가로 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렇게 이 신천지 교주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이 들었던 사죄도 듣고 싶었고 어떻게든지 신천지도 모든 교인들, 교육생들 명단까지 다 내놓고 적극 협조하겠고 이런 정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이만희 교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중간에 한번 했거든요. 예. 이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본인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든지 합당한 행동들보다는 이 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논점을 흐린다든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정치적 세력에 기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함께 비판하고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면 되지. 예, 저는 잠깐만요. 가짜냐 진짜냐 이 시계가 이걸 이렇게 뭐 주목들을 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은 결국은 정치권하고 진짜 이만희 교주 신천지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논란이 붙은 건데 한정판으로 제작해서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 논리대로라면 2012년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를 가지고 제가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 가리고 이만희가 그걸 차고 나온 의도에 대해서는 이만희한테 물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만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말이죠. 당의 대변인이었나요? 이인영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신천지와 특정 정당의 유착관계 운운하는 거. 아니 지금 보세요. 저는 신천지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신천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가 수사할 건 수사하고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31번째 환자 확진자죠. 예. 그분이 감염이 돼가지고 신천지의 슈퍼 전파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야 돼요. 역학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염된 이유를 지금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천지의 그런 행태 때문에 확 퍼진 거에 대해서 신천지는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신천지에게로 감염된 까닭, 결국은 방역을 잘못했던 이 문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 되면은, 어제 예. 진영 행안부 장관이 그랬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 말이 뭡니까? 중국 다녀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 전파에 문제가 있었다. 감염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은 근거가 없다. 행안부 장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가 2월 4일 날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소위 입국 제한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의사협회, 미래통합당 적어도 당시 중국에 확 퍼진 12개 성에 대해서 입국 제한, 입국 금지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폈는데 지금까지 무시하다가 대통령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초기에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이제 와서 실익 없다. 결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한 자,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일 의원의 하한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상일 의원은 박능후 강경화 장관 이름을 하한가로 꼽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방역 대책 실패 뭐 이걸 그렇습니다. 하한가로 꼽으신 거죠, 강병원 의원님.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은 저는 이 미래통합당이 이 이만희 씨가 박근혜 씨에게 차고 나온 것에서 이렇게 좀 저는 발끈하면서 옹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연결시키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정말 떳떳하고 그쪽과 연관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오히려 수사를 촉구해야 될 상황이지 옛날집 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계 관리를 엄격하게 했다. 은장 시계밖에 안 만들었다. 뭐 조달청 얘기까지 들면서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신천지와의 오히려 부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왜 더 강 의원님은 긍정을 사실을 하게 되는 거 무시합니까? 아닌가? 왜 더 의심을 사실을 하게 되는 부정하려 거죠.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천지에게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하자고 촉구하면 아니 누가 저는 안 합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말을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될 문제지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옹호하시면서 무슨 본인의 옹호를 합니까? 이거는 본인의 명백히 과거 사례까지 들면서 지금 잠깐만요. 모든 역대 대통령의 시계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은장 시계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실 게 아닌 것 강 같아요. 의원님, 제가 봐서는. 정말 제가 옹호한 자, 말 제가 한마디 그럼 있습니까? 하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있습니까?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순서입니다. 아니 순서인데 제가 왜 순서니까 아니요. 듣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 얘기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그거 맞지 제가 않는 것 옹호한 같아요.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순서기니까 제가 얘기를 예, 하고 예, 예. 그에 필요할 대한 때 하십시오. 답변하시고 말씀하세요. 제 제가 생각에 옹호한 거 자, 맞습니까? 이 의원님, 아니 이 의원님. 이거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옹호한 겁니까? 예, 그거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답변하고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답변하고. 일단 강 의원님 마무리 짓고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예. 저는 답변하십시오. 그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정쟁으로 몰아갑니다. 초반에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정부가 마스크를 다 뭐 수출했다, 빼돌렸다, 지원했다는 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굉장히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걸로 좀 시들리고 그랬었는데요. 또 보면은 우한 폐렴이란 발언을 명칭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관해서 정말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이 정쟁으로 정부 비판하는데 앞장서 왔거든요. 저는 이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두 장관에 대한 경지를 지금 이 시기에 주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정쟁이다. 저는 그렇죠.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왜냐하면은 하는 것이다.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데 진두지휘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시기에 경질하자고 하는 거, 그 경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장관을 경질하면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로 내일이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은 또 미래통합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온갖 것 다 흔들어 가지고 장관 임명을 끊임없이 미루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정치권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합심하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잘못이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정쟁으로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열중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은 미래통합당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시죠. 이상일 의원님. 제가 옹호한 겁니까? 저는 답변하시죠. 네. 이상일 실장님의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자꾸 미래통합당에 계신 아니, 분들은 예스 노로 답변하시죠. 제가 듣기에는 옹호하는 걸로 느낍니다. 강 의원님. 예, 제가 이상일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자꾸 옹호하는 걸 좀 들립니다. 충고합니다. 제가 말한 텍스트 다 읽어보시고 강 의원님 학교에 가서 교육 다시 받으세요. 어이고. 국어 교육 다시 받으세요. 이 걸핏하면 정쟁 운운하는데 정쟁으로는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못 따라가요. 정쟁 실력 민주당 최고입니다. 지금 하는 걸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게 정쟁 아닙니까? 지금 잠깐만요. 이런 시기에 지금 전쟁터에서 장수가 끼어들기 칼싸움을 하지 하고 있는데 말라면서 끼어들기가 내가 또 끼어들기가. 끼어드는 겁니다. 똑같이 제 얘기 기회 드릴게요. 기생정당 만드시니까 강 의원님 잠시만요. 기생정당 만드시니까 잠시만요. 우리도 비례대표 앵커 연합정당 진행 만드는 말씀 거예요. 들으시죠. 자, 이 의원님 마무리 짓고 또 예. 드릴게요. 기회. 예. 미래통합당은 1월 27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인 입국 제한하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대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쟁입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되죠? 입국 제한했어야 됐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검사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한 검사 방식이 뭡니까? 알고 계세요?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검사 방식이 뭐였습니까? 강 의원님 알고 이야기하시나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하는 검사 지침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검사 지침은 뭐냐? 중국에 다녀온 분들 중에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예. 검사 기준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그 기준이 그런데 뭐였습니까? 그 기준이 중국 다녀온 분 말고도 네. 확진자가 나올 수 있으니 이미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잠깐만요. 당시에 이제 말 끊지 세계적으로 마세요. 아니 나한테 답을 아니, 하라고 잠깐만요. 그러더니 또 아니 끼어들 답변을 안 얘기하면은 하셨잖아요. 답변은 못 하셨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 검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중국 가지도 않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부가 지침을 바꿉니다. 의사들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도록. 조금만 정리하자면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무능한 정부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쟁 어쩌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이야기만 들었어도 이렇게 확산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쟁이 무엇보다 아니라 중요한 무능이다? 것은 야당이 뭐라고 해요? 야당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비판하는 게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 있죠. 그러나 뭐니 해도 검역과 방역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알겠습니다. 어제 진영 행안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역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 의원님처럼 민주당 대부분은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정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무책임하다. 신천지 정부에 적극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할 건 수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옹호로 들렸습니까? 자, 지금 이제 같은 제가 말이 계속 다시 한번 반복될 수가 이야기합니다. 있어서 제가 국어 공부 다시 개입하겠습니다. 하시고, 예, 이 국어 공부 의원님. 다시 자, 이제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저 아직 안 미래통합당을 흠집내기 위해서 소위 신천지와 무슨 있지도 않은 연관소를 계속 운운하면서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치졸하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현명합니다.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워낙 길게 하셔서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일 의원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하자면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 경질해라라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는 정쟁이 아니라
이 정부의 코로나 대책 무능함을 지적한 거다. 그 말씀 그 덧붙이지 논리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닙니다. 이 무능하고 예. 국민 염장 지르는 장관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매우 지금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는데 토론을 좀 국민을 하면 어떨까요? 염장 사회자 좀 지르는 진행에도 협조를 염장 해주시고. 지르는 의원이 다 장관 말 경질 알아들었습니다. 요구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쟁이 아니다. 무능함에 대한 얘기고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시기에 운운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요 정리 강 의원님 받아주세요. 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시계 문제에 관해서 저렇게 발끈하고 하는 아니. 걸 봐서는 뭔가 이상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좀 수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 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검찰에서는 오늘 방송 같은 거 들으셨으면 정말 좀 수사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신천지와 특정 정치 집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꼭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야당이니까 모든 것에 잠깐만요. 대해서 제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치 세력과 신천지와의 관계를 수사해달라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니, 한국 정말. 통합당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이만희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당 그 부분을 차원에서 만약-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만희를 예.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 그렇죠. 들어가는 그게 거 다 나올 동의한다. 거죠. 자, 양당 그다음에요. 동의한다. 잠깐만요. 요것만 강 듣고 의원님. 순서 네. 드리고 또 드릴게요. 예, 강 의원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이제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30명 아니었습니까? 예. 나름대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정적으로 방역과 검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폭발했죠. 폭발을 해버렸죠. 예, 예. 그거는 정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 집단, 이 음.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게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지 이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정부 공격하고 방역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들 외교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외교적 불이익 당하는 걸 풀어보려고 하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되게 옳지 않은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중국에서 들어오고 기침하고 발열하는 거. 예. 아마 WHO에서 그런 수준의 기준을 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 달에 50만 명이었습니다. 예, 예. 이 모든 걸 막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한국과의 모든 경제적인 교류도 다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시는 분, 기침, 발열 있는 분들 철저하게 체크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지침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과 검역들을 예. 해와서 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왔던 걸 인정을 할 건 해야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듣고 끝낼게요. 이거 엔들리스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한 거 그거 민주당과 신천지 유착 의혹 그것도 수사해야 되겠죠. 같은 논리로. 그다음에 강릉에 온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자로 나왔어요. 예, 예. 강릉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 한 명 나왔습니다. 유학생. 예, 강릉에 중국 유학생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전수조사 못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강 의원님 오늘 가셔서 신문 보시고 통계 확인하세요. 이제 신천지 확진자보다 어제 그제 일반인 확진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방역을 잘했다고요? 그러면 왜 진영 장관이 국회에서 방역에 소홀해서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 직시하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서생적 문제의식 갖고 상인적 현실 감각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인적 현실 감각 없어요. 강 의원님 마찬가지예요.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 인정하고 고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박수 보냅니다. 그런데 잘못한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민주당의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만 2번 사과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2015년
민주당 대표일 때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수포 전파자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윤리 물었던 겁니다. 문 대통령 그 책임윤리를 본인한테 지금 물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국민한테 사과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끝이 안 나는 토론이어서 아마 양당 두 의원의 핵심 요지는 뭔지 여러분 뭐 충분히 캐치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요. 우리 한 50분 했나요? 50분 했죠. 예, 50분 정도 뜨거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두 분이 뜨겁게 토론했지만 뭐 두 분 다 우리 국가가 잘 돼야 하고 국민들 안전하게 건강 회복해야 된다는 뭐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다만 거기로 가는 방법이 지금 다른 거거든요. 방법이 다른 건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잘 머리 맞대고 또 토론할 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의원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의원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하여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이 상황 좀 종식되고 웃으면서 댓글쇼 한번 초대할게요. 웃으면서 댓글쇼 강 의원님. 좋습니다. 예. 예, 이 의원님은 예전에 댓글쇼 노래 한번 부르셨잖아요. 참 그 우리 사회 제가 쭉 해왔지만 예. 상한가를 좀 많이 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하한가 말고 상한가로만 가져오십시오. 이런 날 한번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댓글쇼로도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